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40번째 시간입니다. 스위스 여행기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했는지 고난잠을 잤다. 아침은 10시에 호텔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다. 오늘은 짐을 싸야 한다. 그런데 중국 며느리 카톡 보내온 것을 보니까 중국에는 대형 태풍이 와서 큰 피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곳은 날마다 최고의 날씨다. 우리들은 짐을 싸가지고 호텔에 맡기고 지하철을 여러 번을 환승을 해가면서 콩고드 광장과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했다. 이곳에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우리들은 세너강 유람선을 타기도 했다. 아름다운 유람선이었다. 주변이 모두가 아름다웠다. 출발지부터 탑승을 했다. 우리는 첫 출발지부터 탑승을 했습니다. 좁은 수로를 따라서 배가 가는데 여러 개의 다리를 지나기도 하고 유람선이 지날 때마다 수문이 열리기도 했었다. 수문이 닫히면 그 위로 차가 지나가고 수문이 열리면은 차가 잠시 정차하고 배가 지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인도길과 찻길이 옆으로 열리는 신기한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탄 유람선을 구경하느라고 또 진 풍경이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또 관광 온 사람들이 우리 배를 그렇게 보는 게 구경거리였었나 봐요. 아주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양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들 건물들을 볼 수가 있었다. 성당 건물과 개인 여행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마운 알리완과 현정이 그 후에 지하철을 또 환승을 해가면서 호텔에 맡겨둔 짐을 찾아가지고 영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영국 가는데 복잡한 수속 절차가 있었다. 국경을 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한다. 아주 여러 가지 서류 검사와 절차가 있었습니다. 현정이와 알리완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8시 출발. 우리는 3시간을 가는데 바다 속으로 가는 해저 터널로 한참을 달렸지만 밤 기차라서 육지에서 타는 거와 다른 점은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 밤에 가니까 또 바다 속을 달리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인도계통 승객이 애들을 데리고 탔었는데 어찌나 떠들고 울고 왔다 갔다 그렇게 소란을 부리는지 서너 시간 동안 정말 참기 힘들었다. 아니 기차 안에서 인도 부부 같아요. 애들을 데리고 탔는데 그렇게 애들이 극성 맞더라고요. 그걸 제지를 안 하고 그냥 애들 그냥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거 내버려 뒀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애 좀 단속 좀 잘하라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우리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릴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탔던 좌석은 초토화가 됐다. 아주 쓰레기장을 정말 방불케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탔던 자리는. 이거는 정말 대단히 국가적 망신이라고 봅니다. 인도 사람들을 안 좋게 보겠지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어디든지 가면 애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의자에 물까지 흥건히 엎질러져 있었고 정말 나라망신이고 정말 꼴불견이었다. 밤 11시 30분에 우리는 영국 세인트 파크라스 역에 도착을 했다. 세인트 팡크라스 역에 도착을 했다. 영국 런던이라고 한다. 이곳에도 역과 호텔이 함께 있었다.
방에까지 들어오는데 절차가 얼마나 복잡을 하고 긴 시간을 끌었는지 호텔 방에 도착을 하니 그런데 감동이었다. 호텔 방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대단히 멋진 방이었다. 마치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모든 게 최고급이었고 전망부터가 최고였고 이곳에서 잠자고 나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 호텔 방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거울 하나하나 모든 장식 하나하나가 최고급이었고 그 거울이 인상이 남습니다. 아주 공주 거울 같은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아주 멋지더라고요. 커튼도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커튼을 젖히면은 앞에 기차역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호텔 고층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이곳은 숙박비도 굉장히 비싸다고 한다. 특별히 알리완이 보너스 탄 걸 더 보태가지고 예약을 했다고 한다. 10번 100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호텔을 예약을 해준 알리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곳은 언니와 동생 나 셋이서 방을 함께 쓰게 되었다. 현정과 알리완은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걸 알려주고는 갔다. 얼마나 애들이 꼼꼼한지 현정이 부부가 우리 숙소에 와서 모든 전열 기구라든가 좀 편의 시설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서 가슴이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호텔방에서 잠을 자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황홀감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멋져가지고. 그런데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보이라 조종하는 거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춥게 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간단한 보이라 조종하는 것이 간단한데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화해서 말을 이렇게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정이와 알리완한테 전화하면 금방 와서 고쳐주겠지만 애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하게 자는 애들을 깨우기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조금 춥게 잤습니다. 거기서 잔 거는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루 저녁만 자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우고 그 창밖으로 보이는 그 전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18일 영국 최고의 호텔에서 첫날 밤을 잘 자고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준비하던 중에 언니가 종진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언니의 아들 종진이 사업장이 너무 안 되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생활하기에 어렵다고 하여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준다고 한다. 사업장도 대체해주지, 애들 교육비도 다 부모가 대주지, 생활비까지 2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언니를 만나지도 않고 형부에게만 살짝 전화를 해서 아파트 아래로 시아버지를 내려오라고 해가지고는 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통장으로 넣어주려고 했으나 세금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매달 직접 준다고 한다. 언니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나는 눈물까지 찔끔했다. 언니 성격에 그런 며느리를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생들은 그렇게 호령하면서 잡아댔는데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언니였습니다. 그것을 참고 사는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가정사를 일체 극비밀로 하고 살고 있는 언니 성격인데. 호텔 식당에 우리는 가보니까 모든 음식들이 최고급 수준이었다. 정말 잠자리도 최고급이요.
음식도 최고급이었다. 우리는 식사 후에 지하철로 또 이동을 해서 템즈강에서 또 유람선을 탔다. 그리고 알리완이 변호사 공부를 할 때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변호사 사장님도 만나기도 했다. 여자 사장님은 혼자 살면서 남자 정자를 이식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 스위스 문화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처녀가 결혼을 안 하고 정자를 이식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매우 독특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사장님과 함께 그리니치 공원에 가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알리완 친구 부부도 거기서 만났다. 공원에서 매우 성실해 보였으며 남자는 너무 잘생겨 보였다. 여자는 얌전해 보였고 태어난 지 한 9주 된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고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으며 여사장님은 스리랑카 사람이라고 한다. 저녁을 먹으러 공원을 나와서 많이 우리는 걸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아팠다. 배도 고프고 그렇다고 타박할 수도 없었다. 아기를 안고 가는 분도 있었으니까. 많이 걸어서 찾아간 곳은 중국 식당, 전문 중국 식당이었다. 중국 특유의 빨간 불빛, 식당은 깨끗했고 요리도 맛있었다. 나는 너무너무 졸려서 힘들었고 코스 요리가 나왔는데 너무 늦은 속도로 나와가지고 나중 것은 나는 먹지도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 요리를 시키면은 그래도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속도에 맞춰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외국에 가니까 완전 판이하게 틀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식사를 너무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든지 그 속도에 맞춰서 음식이 나오니까 한국 문화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나오면 그냥 빨리빨리 먹고 다음 음식 나오면 또 빨리빨리 먹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하고 속도를 맞추려니까 한 가지 먹으면 한참 졸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외국 사람들 그 이야기 소리만 그냥 듣고 그 알리완 친구들이 왔잖아요. 알리완은 그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긴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은 무슨 대화를 저렇게 많이 하느냐고. 밥 먹으면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니 도대체 무슨 얘기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잘한 얘기를 해요. 소소한 이야기. 앉아있기도 너무너무 나는 힘들었다. 식대는 스리랑카 여사장님이 내주셨다. 어찌나 사장님이 친절하신지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장님 차로 직접 운전을 해서 우리들 호텔 숙소까지 태워다 주셨다. 한국 사람들은 다 꾸벅꾸벅 졸었지요. 우리는 그냥 밥 먹고 그냥 한참 졸고 있으면 또 음식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진짜 스리랑카 그 사장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마운 마음 표현할 길인 나는 없었다. 그분들은 천사와도 같았다. 수호천사라고나 할까? 알리와는 외교관 친구를 만나더니 대화가 어찌나 길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왔다. 알리와는 친구랑 더 이야기한다고 그 식당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졸고 피곤해하니까 그 스리랑카 그 사장님께서 우리들만 먼저 호텔 숙소로 태워다 줘서 왔습니다. 숙소까지 태워다 준 변호사 사장님. 헤어질 때 모처럼 제대로 된 인사 3번을 했다. 양볼에 키스를 하고 뽀뽀도 하고 허그하고 그러고 헤어졌다.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날 때 절차가 복잡하고 헤어질 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 갔으니까 거기 법을 따라야 되니까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이튿날 어제 너무 피곤해서 고난 잠을 잘 잤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기차에서 내려서 각자의 길로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행렬이었다. 기차에서 끝도 없이 사람들이 내리고 끝도 없이 여행 가방을 끌고 또 어디론가 가는 행렬이 나는 구경거리였다. 오늘도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먹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었다. 소세지와 빵, 요구르트, 우유, 과일 그 정도만 먹었다. 음식 가짓수는 다양하게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먹어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 그래서 손이 가지 않았다. 이름도 승도 모르는 음식들이 어찌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식사를 잘 하고 여행은 12시 출발을 또 시작을 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높은 의자에서 식사를 했는데 다리가 짧다 보니 오르내리기가 영 불편하기도 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웃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곳 역사가 영화 해리포터 촬영지라고 한다. 그곳 기차역이 영화 해리포터 촬영지라고 합니다. 그 촬영지는 별도로 이렇게 또 관광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역 천장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았다. 그리고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큰 빌딩 스카이 건물 라운지에 갔다.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그때 작은 한테서 그때 또 작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즐겁게 작은 아들과 통화를 했다. 할 말도 끝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호텔 지하에 있는 투숙객 전용 스파가 있는데 오후에 다 함께 수영복을 입고 스파도 했다. 언니와 동생이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와서 알리완이 급하게 수영복을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입고 우리끼리 어찌나 웃었는지 그것 또한 잊지 못할 추억거리였다. 외국인들이 입는 그 수영복은 한국 사람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요. 나이도 있고 한데 완전히 그냥 아주 비키니였습니다. 안 입을 수도 없고 한국처럼 일반 뭐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갈 수도 없고 반드시 그걸 입으라고 해서 입었더니 그렇게 웃었습니다. 70대 언니 60대 동생이 그걸 비키니를 입었으니 몸매나 날씬합니까? 헤비급들인데 아주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래 위만 가리는 수영복을 뚱뚱한 뚱보들이 입었으니 과간이었다. 우리들은 배꼽을 틀켜지고 웃었다. 동생은 너무 창피하다고 스파 안 한다고 했지만 알리완이 그 수영복을 사온 그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1시간 정도 물에서 놀고 나니까 기분은 좋아졌다. 다른 외국인들은 우리 팀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쑥스러운지 물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걸 우리는 목격을 했다. 스파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지하철 환승을 하면서 한국 식당을 또 찾아갔다.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가봤는데 아유 너무 맛있게 먹었다. 난 육개장을 먹었는데 한국에서보다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기도 많았고 고기가 부드러워서 더욱 맛이 있었다. 아줌마도 얼마나 친절한지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뮤지컬 라이온 킹을 우리는 보러 갔다. 이때도 많이 걸어서 갔다. 거리에 사람들도 넘쳐났었다. 우리들은 일행을 잊을까봐 알리완 뒤통수만 보고 따라갔다. 거리를 걸으면서 영국 구글 회사 건물도 보았다. 구글 회사 건물도 보았습니다. 영국 본사라고 하는데 건물이 독특하게 지어져 있었다. 컬러풀했다. 한참 걸어서 공연장에 도착을 해보니 사람들이 넘쳐났다. 공연은 재미있는 것 같았으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졸리워서 나는 너무 힘들었다. 언니도 많이 힘들었는지 몸을 비틀고 나가려고 하는 눈치가 보였다. 형부의 설득과 형부가 또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냥 빤듯하게 앉아서 재미없는 걸 긴 시간을 보려니 몸이 쥐가 났나 봅니다. 형부가 언니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공연 2부는 그런대로 재미가 있었다. 다 끝나고 호텔에 도착을 하니 11시였다. 오늘이 알리완 진짜 생일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알리완 생일은 내일 또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 스위스 여행기.